조국 파면하십시오. 파면하라. 어딘가 오늘 함성이 있었습니다. 조국 파면하십시오. 참 근데 이게 특이한 흐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조국 전 장관이 지난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현 장관이 아닌 조국 전 장관을 향한 이런저런 의혹들이 수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국 파면하라. 자, 김민지 기자, 오늘 서울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한 이후에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다시 복직을 했잖아요. 조국 교수를 파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늘 서울대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서울대 학생단체죠. 트루스 포럼이 오늘 서울대 교육부총장을 만나서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서울대 안에 있던 집회 모습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세정 총장님, 조국 교수를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인턴 증명서가 교수단의 스펙을 위해 은밀하게 이용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조국 교수의 이중성과 위선에 침묵한다면 서울대는 조국 교수와 함께 침몰될 것입니다. 서울대는 죽었는가? 우리는 외칩니다.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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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울대학교 학생과 동문 모임 트루스 포럼이 오늘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을 만나서 지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오세정 총장님 하면서 뭐 한마디 골장 이거겠죠. 조국 교수 측에서 파면시키십시오. 이 요구를 담은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조 장관은 그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그날 서울대학교에서 복직 신청을 하고 그 다음날 복직이 승인됐고 2학기 강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꼬박꼬박 받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였는데요. 자, 그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급기야 조국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이 오늘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에게 전달됐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오늘 진짜 뭐 저렇게 파면 요구서까지 전달되는 것은 참 특이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이례적입니다. 이제 예. 서울대학교 교학부총장이신데 지금 트루스 포럼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서울대 안에 있는 한 그 동아리 단체 중에 하나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정식 기자회견을 하고 항의 서한까지 구총장 집무실까지 가서 전달을 하고 저게 언론 카메라 앞에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아하. 서울대가 전반적으로 조국 파면에 좀 이해하는 듯한 분위기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오.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일반 학생이 교육부총장 이렇게 면담 신청하는 게 잘 안 이루어져요. 일정도 예. 바쁠 바쁠 뿐만 아니라 뭐 그렇게 하면 뭐 한두 명 만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허. 그래도 불구하고 저렇게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하고 항의사를 가지고 그 카메라가 따라다니면서 이게 언론에 오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총장이 예. 나와서 직접 받는 걸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현장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서울대 안에 그 공동체 안에서도 저 주장이 일정 정도 뭐 이해가 되는 분위기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두 번째로는 조국 교수가 복직 신청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개인적 재량입니다. 예. 뭐 제도적 절차에 의해서 허용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을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복직한다고 하면 그걸 막을 길은 현재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뭐 막을 길은 그러나 이제 없죠. 그 예. 부분이 아니고 저도 예전에 대학원 시절에 저희과 교수 한 명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공직에 있다가 임기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복직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때도 복직이 가능한 시기였으니까. 근데 복직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학교 안에 있는 우리 과 학생회와 대학원 학생회를 중심으로 해서 도저히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 과를 욕되겠다. 예. 이 진리에서 한실은 대학을 훼손했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그분이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분이 결정한 재량권의 재량이지만 저 안에서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저런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저 흐름과 반대 요구에 대해서 조국 교수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그분이 오롯이 그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이제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지게 된 내용인데요. 이제 이런 것이죠. 14일이었죠. 14일 날 조 장관이 장관직에서 내려왔고 그날 복직 신청을 했고 그 다음날 승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로 복직 신청했다 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빛의 속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 조금 공개가 됐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국 교수의 복직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와 그리고 법무부가 알아서 좀 처리를 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알아서 처리했다? 과정이 소개가 됐는데요. 14일에 사퇴를 발표하고 법무부를 떠난 조국 전 장관 그 30분 뒤에요. 법무부 직원이 서울대 로스쿨 쪽에 복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했다. 서울대 측에서는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진짜로 면직이 되었는지 사직을 밝혔는지 공문을 좀 보내달라 한 다음에 조국 전 장관에게 연락을 해서 사퇴한 게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복직할 의사를 물어보는데요. 문자 메시지로 조 전 장관이 복직하겠다고 대답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복직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처리를 잘 부탁한다고 대답했다고 해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서울대가 복직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게 됐고요. 이후에 뭐 법무부가 공문도 보내주고 서울대가 가지고 있던 도장을 대신 찍어서 복직 신청서를 대리 작성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하, 이런 거였군요.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복직 신청과 승인이 이루어졌지? 사실 저도 조금 물음표를 찍었었는데 채널A 취재진이 밝혀낸 거네요. 그러니까 하종대 국장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저 사진 사퇴한 그날 법무부가 저 복직에 필요한 면직 공문이라는 것을 법무부가 저기 서울대학교에 보내주고 그거를 받은 서울대학교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조국 교수의 복직 신청서를 대리 작성해줬다는 거예요? 이거 뭐 보통 이렇게 있는 일입니까? 게다가 보면 저기 보면은 그 면직된 날짜는 10월 1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퇴의 의사를 밝힌 거는 그날 14일 오후였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걸 이제 수리한 것도 14일이지만 공식적으로 저게 이제 면직을 한 날짜는 15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면직을 하기 전에 서울대에서 이미 복직이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날짜조차도 하루 더 전에 이제 면직도 공식적으로 되기 전에 복직이 확정이 된 셈인데 뭐 그런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복직 그런 신청서를 서울대 직원이 대리 작성한 것 자체가 위법이냐? 그러면 위법은 아니에요. 뭐 위법은 자기가 아니다. 자기 자신의 이미 내가 복직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게 그것이 뭐 문자로 갔든 어떤 것으로 갔든 확인을 했기 때문에 대신 그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니까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조국 장관 전 장관이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범죄 혐의로만 하더라도 최소 4가지 이상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실형 얘기까지 나옵니까? 예, 만약에 이 그건 4가지 예단할 수는 없나? 예단을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그 그래요? 4가지가 법정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법 쪽에서는 이게 실형도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그게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다면은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에 교수님을 할 때는요. 교수님이 만약에 실형을 받으면은 교수님은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거 만약에 실형 받은 다음에 그 형을 다 만료하고도 5년이 지나야만 다시 교수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범죄 혐의로 단순히 무슨 뭐 거짓말했다 그런 걸 넘어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면은 적어도 그것이 교수 미래 세대를 우리가 가르치는 교수님이잖아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형법이잖아요. 법. 우리가 도덕, 윤리 얘기하지만 그중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법 아닙니까? 네. 이거를 가르치는 교수님이라면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다면 적어도 자기가 지금 장관직을 그만뒀더라도 잠시 좀 적어도 근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예를 들면 수사 끝나고 그다음에 재판에 만약에 넘겨졌다 그러면 수사 끝나가지고 만약에 무혐의 됐다 그러면 그때 내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재판에 넘겼다 그러면 무죄로 확정받으면 그때 내도 되잖아요. 네. 적어도 그런 정도의 근신하는 기간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걸 안 하고 바로 그것도 최종적으로 15일 날 국무위원회에서 해임됐는데 14일 날 내가지고 확정받았다. 좀 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 또는 국민 그런 감정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납득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장경태 위원장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청년위원장이시세요. 그러니까 청년을 대표하는 분인데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의 서울대 교수 복직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예, 위법사항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서울대 일부 청년들은 조국 파면을 외쳤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위법하지 않으나 지금 하종대 국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롭지 않게
불명예스럽게 장관직에서 내려온 조국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빛의 속도로 복직 신청을 하고 승인이 이루어지고 월급을 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노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장경태 위원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무래도 이 트루스 포럼 같이 일부 학생들의 저는 저항들이 좀 의미 있다고 봅니다. 어찌되었건 이 사회 부조리라든지 본인들이 동의할 수 없는 가치 혹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사람에 대해서 분노할 것이 아니라 아하. 제도와 사회 풍조에 대해서 좀 분노했으면 좋겠다. 좀 더 거대 담론에 대해서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번 사례 같은 경우도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나게 됐는데 결국 본인의 부정과 비위 사실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 아직.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너무 나간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뭐 파면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보고요. 또 이 과정에서 어찌되었건 정치적 도의 혹은 도덕적 도의를 어떤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사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께서도 충분히 검찰 수사와 또 재판 결과를 바라보시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지금 날짜를 가지고 좀 말씀하셨는데 14일, 15일, 16일 사실 법적으로는 당연히 뭐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께서도 아마 조국 장관 전 장관께서도 거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장관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좀 표시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소위 면직 의사를 밝히기 전에 복직 표시를 한 것 자체가 장관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또 보여준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바로 복직 신청을 한 이유 또한 연루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감 좀 전 드러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과 수사 과정에 관계없이 본인은 연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충분히 교수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아까 제가 조국 교수의 복직 의지에 대해서는 뭐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건 뭐 그분의 재량이고 역사적 평가를 받는 건데 저는 그 속도, 아까 빛의 속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14일 날 당일날 오전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현황을 쫙 브리핑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사퇴서를 냅니다. 사퇴면을 읽고 그다음에 내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는 여기까지뿐이다. 그래서 비장한 각오로 사퇴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4시에 집에 돌아가거든요. 돌아가죠. 그리고 다시 4시 한 45분쯤에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서 6시쯤 나온다는 겁니다. 2시간 동안 집에 머물렀어요. 저 같으면 저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양분시켜 놓은 그 논란의 한 중심 당사자였고 스스로 임기를 채울 뿐만 못 채울 임기가 아니라 한 달 정도 하고 이제 스스로 불명예 퇴진했으면 예.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 있는 대로 아니면 창피하면 창피한 대로 저 같으면 그날 저녁에 그냥 소맥 몇 잔 말아먹고 그냥 잘 거예요. 하하.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단순한 심리이다. 너무 전문 용어 나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집에 가서 혼자 술을 먹고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지금 내 처지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면서 잠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잠을 청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휴식을 했을 겁니다. 예. 근데 가서 2시간 동안 가장 먼저 한 행동이 팩스로 복지 신청을 한다? 와, 이건 제가 볼 때 정말 정상적인, 제 생각으로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예. 그만큼 복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 제가 생각할 때는 14일, 15일 복직 제가가 되고 이틀 후에 월급날입니다. 17일이 월급날이에요. 대학 교수는 다 17일이 월급날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단 한 달의 월급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이신 건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마저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4시에 가서 6시에 나오시는데 복지 신청한 거 말고는 2시간 동안 집에 있었는데 또 보도에 알려진 대로는 그 사퇴 소식이 알려지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던 정경심 씨가 3시 45분에 대성 통과하면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땐 제일 먼저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가족이 만신창이가 됐다고 그러고 가족을 못 지키지 못해서 사퇴한다는 사람이 2시간 동안 집에 있으면서 가장 먼저 한 게 팩스 보내서 복지 신청하고 저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경태 위원장. 짧게 말씀드리면 예. 사실 아마 복직 신청을 안 했으면 아마 또 다른 또 제가 예상되는 기사 제목들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복직할까 혹은 복직 시기는 혹은 재판에 전념할 것으로 보여. 뭐 이런 식의 지금 재판 기사들이 또다시 가십성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발빠르게 차라리 교수직을 수행하시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목소리도 울려 퍼져 나왔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그 서울대 내에 어떤 그 조국을 비호하는 이런 어떤 흐름이나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교수들 간의 커넥션, 부패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감싸주기, 동료 감싸주기, 옹호하는 이런 흐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숙과 성찰을 더 모자랄 판에 급박하게 서울대에 팩스로 복직 신청했다는 것은 마치 한 편의 사이코 드라마를 본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 학생들까지
반대하고 있는데 정작 서울대는 아무런 문제 없다는 식으로 복직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어쨌든 이제 서울대 교수로 복직이 됐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네. 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 무슨 이제 조 전 장관 어쨌든 이제 교수직에 복귀를 했으니까요. 뭐 강의 계획서가 뭐 풍자한 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여기에 가상의 강의 계획서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학과 이름은요, 문서 위조학과예요. 지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나오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학원 문서 위조학과 그리고 뭐 시험이라든지 인턴 같은 그 비율도 풍자가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수사 체험을 한다든지 내용 또한 조국 전 장관이 받았던 많은 의혹들을 풍자한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강의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라고 되어 있는 점도 지금 현재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를 낳고 있는 조 전 장관의 현재 상황을 풍자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강의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담당자. 여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험은 시험은 없다. 없다. 네. 병결 등은 페이스북으로 인증 가능. 재택 인턴 예정 등도 인정됨. 이 구절구절 하나하나가 말이죠. 참 조 전 장관 그동안 의혹을 굉장히 이제 풍자하는 듯한 그런 강의 계획서가 등장을 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저 이제 강의 계획서가 등장을 하자 서울대학교의 이제 그 인터넷상에는 이런 또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아, 나 저거 수강 신청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수강 신청 예정 증명서도 발급해 주십시오. 조국 장관 아들이었던가요? 딸이었던가요? 네, 아들이었죠. 예, 그때 그 인턴 예정 증명서 받아서 논란된 아마 그걸 풍자한 것 같고요. 팩스 사용법도 특강해 주십시오. 뭐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참 하국장 씁쓸합니다. 이제 저런 강의 계획서까지 참 등장을 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조국 장관이 단순히 어떤 범죄 혐의,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뇌물 범죄를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범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조국 장관의 이번에 그 범죄 비리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동안 자기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거짓말과 그리고 행위들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지금 저 안에 있는 그 강의 계획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학점은 0점 아닙니까? 학점 0점. 저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니까 학점 0점으로 해놓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 문서 위조학과, 학과 자체가 지금 거기에서 자기 아들, 딸 모두 그 인턴 증명서 결국은 그 집에 있는 그 컴퓨터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서울대에서 해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서 위조학과라고 저기 해놓고 시험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본 적이 없으니까 시험은 0%로 해놨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인턴이 무려 70%로 해놨어요. 예. 예. 그리고 저기 보면 격려 장학금조차도 예. 신청 안 해도 준다. 예. 제가 얼마나 많은 그 국민들이 특히 학생들이 그동안 바로 조국 장관, 전 장관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이 보여준 그런 도덕적인 행위, 내로남불 그런 행위들을 가지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하는 것들이 저기 안에 강의 계획서, 풍자적인 강의 계획서 안에 모두 들어있다. 저는 예. 조국 장관이 좀 저거 보면서 좀 스스로 한번 반성 좀 집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하. 그리고 예. 지금 아까 오세정 총장님한테 파면을 요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파면 안 됩니다. 저게 왜냐면 무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파면 안 되는 건데 오히려 저거는 이제 학생들이 조국 전 장관한테 사퇴를 요구해야 되는 거, 복직 처리해라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거고 그걸 스스로 좀 많이 좀 고민을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김 교수님. 예,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미 복직이 됐기 때문에 예. 할 수 있는 건 이제 파면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건데 저는 지금이라도 조국 장관께서 조금 더 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 사퇴를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어허. 지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느 대학에서 교수는 강연 내용 하나 가지고 시비가 붙어서 사퇴 논란이 많이 휩싸인 적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또 강연 중에 말을 잘못해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추행, 성희롱 발언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됩니다. 예. 근데 조국 교수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법무장관하고 인사청문회 거치면서 온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거짓말, 위선, 특혜,
반칙, 심지어 이제 가족들 범법 관련해서 이제 수사 선상까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면은 대학교라는 게 어딥니까? 정의와 진실의 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학교 강단에서 교수직을 수행하는데 제가 볼 때 스스로 돌이켜서 좀 맞지 않는다 하면 내려올 필요가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기억하실 거예요. 2000년대 초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시 조국 교수가 폴리패스를 너무 비난을 많이 해가지고 폴리패스를 막기 위해서 서울대에서 용역을 받아서 과제를 해서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 조국 교수가 자랑스럽게 지난번에 올린 적도 있는데 예. 자기가 안을 내서 올린 폴리패스 방지 개선 방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그때는 국회의원으로 갔던 교수도 4년 뒤에는 복직이 됐었어요. 지금 불가능하지만. 예. 그러면 국회의원하고 4년 지난 다음에 복직할 때 예. 복직 심사위원회를 만들자라는 걸 자기가 냈었어요. 심사위원회를 만들자. 예, 예. 까다롭게 하자. 무조건 자동으로 복직하는 게 아니고 예, 예. 복직해도 될지 말지를 좀 심사하는 이 게이트키퍼 하나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 자기가 낸 그 안에 따르더라도 저렇게 자동 복직이 되면 안 됩니다. 법대면 법대 아니면 서울대 공동체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복직이 정말 적절한 건지 예.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좀 공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서울대학교의 청년 단체가 보낸 분노의 표창장도 도착이 됐습니다. 청년 단체 9개 단체가 서울대학교에 보낸 거예요. 분노의 표창장, 성명, 조국, 소속 직위, 전 불쏘시개 장관, 기간 35일, 한 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이 고생하였으므로 이에 분노의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조국닷컴. 자, 이런 이제 표창장까지 나왔고요. 이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 장관이 물러난 지가 14일 날 물러났으니까 며칠 됐습니까? 꽤 흘렀죠, 시간이. 자, 김민지 기자, 여론조사 나왔죠?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도요, 지지율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어허.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과반을 넘은 53%를 기록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지지의 메시지는 39%에 그쳤는데요. 이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한 것이라고 하고요. 이 숫자는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에 받았던 지지율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네. 청와대에서 반응을 내놨는데요.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지도에 울고 웃기에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종적인 지지율 평가는 결국 정부가 끝난 이후에 인정을 받는지의 여부일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사무실마다 춘풍추상이라는 액자가 걸려 있는데 네. 지지율이 굉장히 좋았을 때 대통령께서 저거를 각 사무실마다 걸어 놓으셨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좋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방관하지도 말라는 의미였던 것처럼 네. 나쁘다고 해서 혹은 뭐 지금 올랐다고 해서 일일비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아서 저희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려 합니다. 네,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한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이죠. 예, 처음으로 30%대 39%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대통령 지지율의 마지노선은 한 40 정도를 보는데요. 그 40의 벽이 깨진 것이죠. 39%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직 임기 반의 그 반환점을 채 돌기 직전인데 지지율이 어쨌든 3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영향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장경태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2018년 6월이죠. 작년에 지방선거 승리했을 때 대통령께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민심이 많이 올라갈 때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어찌되었건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고 인사 과정에서도 당연히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 침략이라든지요. 아니면 검찰 개혁 같은 어떤 정책적 과제들의 어떤 성과가 효과를 좀 거둬야지만 좀 그런 이런 부분들이 상승 요인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예. 한편으로는 사실 방금 좀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인턴 증명서나 이렇게 좀 그 풍자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뭐 어떤 대학생이나 뭐 또 누리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 과한 명예훼손이나 인격 모독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자제해야 된다.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